되게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그 딜도라는 자위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삽입을 통해서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도 느끼기도 하지만 흡입력 있게 음액 있는 조변이나 이런 걸 좀 빨아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지난 월요일 아침, 월요일은 거의 콘돔 빼러 정말 많이 오시고요. 어르신이셨는데 이제 혼자 좀 즐기시다가 화장품 뚜껑 찾아주시는데, 이게 봄체였으면 본인이 빼시기 쉬우셨을 텐데 뚜껑이다 보니까 이게 뚜껑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걸 잘 빼기가 어려우셔서. 안녕하세요. 성남 모란에서 다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닥터유미의 성세포들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도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요거는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국내 기준만 좀 보면요. 여자들은 5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자기 위로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거의 80, 90% 정도로 되어져 있으니까 남성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외로 2명 중에 1명이면 꽤 높은 비율이지 않나. 근데 이 비율도 연령대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좀 젊은 분들 있잖아요. 20, 30대들이 조금 더 요 40, 50대 분들에 비해서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현재 우리나라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자들의 자기 위로는 약간 좀 남자들은 손으로 하는 그런 게 조금 더 메인이라면, 여자들은 조금 무드라든지 아니면 기구를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감대가 워낙에 신체 곳곳이 성감대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자극해서 좀 전이를 얻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성 자기 위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보통 남성분들은 이제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거 이제 수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손을 통해서 하는 걸로 주로 성기 자극 위주로만 간다면, 우리 여자들은 되게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그 딜도라는 자위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머나이저라는 제품이 삽입을 통해서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도 느끼기도 하지만 얘가 또 이제 흡입력 있게 음액 있는 조변이나 이런 걸 좀 빨아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음액은 음액대로 좀 자극을 하면서 약간 요 성감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흡입력 있게 빨아주면서 또 요 안에 성기처럼 생긴 그런 사이즈의 것들이 들어가서 진동도 느끼게 해주시고 하면서 요거 좀 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죠. 남자분들이 기구로 하는 거는 물론 이쪽도 기구가 있긴 있는데 이쪽의 발달보다 우리 여자분들이 느끼게 하는 자위기구의 발달이 조금 더 다양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걸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기구를 통해서 하고 남자들은 손을 통해서 한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성은 절정에 도달해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인가요? 보통 이제 성관계를 하면 남성분들은 이제 사정이라는 걸 하면서 마무리가 되니까 남성분들의 오르가즘은 90% 이상 보고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40% 미만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오르가즘까지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실제로는 아닌데 내 파트너는 매번 느끼던데 연기입니다. 연기는 거의 대부분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연기를 하는 와중에도 또 흥분돼서 또 흥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정말 오르가즘까지 가봤다 하는 비율은 10분 중에 4분, 10번 관계를 했을 때 4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성욕은 남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과 남성은 이 성욕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신체적인 상태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게 맞고, 여자는 당연히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신체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든지 자기 감정 상태, 여기에 또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돼서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금 임신을 할 수 있는 때 이제 가임기 여부라든지 이걸로 피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저기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고 해서 내가 절정까지 가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다 내려놓고 여기에만 몰입해서 즐길 수 있다 할 때까지 그쪽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반면에, 남성분들은 그냥 그 상황 거기에 몰입해서 그 적절한 상황이 되면 사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과 여성은 절정까지 오르게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다르고 필요한 주변 제반 여건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 안에 이게 물건 들어가서 이제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가장 정말 흔한 건 콘돔이요. 콘돔은 진짜 제일 이제 자주 오시는 건
일요일, 지난 월요일 아침. 월요일은 거의 뭐 콘돔 빼러 정말 많이 오시고요. 대부분은 콘돔을 이제 뭐 빼다가 놓치고 나온 경우, 근데 찾아봤는데 질환에 주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뭐 되게 막 항아리처럼 넓고 이런 데는 아니긴 하지만 이 주름 사이사이를 잘 못 찾다 보니까는 이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찾아주세요가 좀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콘돔이 찢어졌어요. 저희가 나왔는데 보니까 찢어져 있어서 조각을 봤더니 조각이 없어서 그 조각 찾아주세요. 이것도 좀 있으시고요. 어느 날 밑에서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이게 왜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로 왔는데 탐폰, 생리대 중에서 질환에 넣는 걸 탐폰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에 넣는 탐폰을 넣었는데 이제 빼는 걸 깜빡하시고 또 넣었다가 얘만 계속 빼시다 보니 얘는 계속 오랫동안 있다 보니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죠. 그런 거 빼달라고 진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제 어르신이셨는데 이제 혼자 좀 즐기시다가 화장품 뚜껑 찾아주세요. 근데 이게 봄체였으면 본인이 빼시기 쉬우셨을 텐데 뚜껑이다 보니까 이게 뚜껑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걸 잘 빼기가 어려우셔서, 게다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 탄력이 좀 떨어지셔서 이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혼자 빼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다가 질벽에 주름이 막 상처랑 막 나 있으시고 한 채로 온 적도 있으셔서요. 요런 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즐기시고 이런 건 다 괜찮았는데 이게 뚜껑 쪽으로 넣지 마시고 이게 뚜껑만 빠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본체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셔라라고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품 뚜껑이 질 안에 들어갔을 때 빼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이제 병원은 기구를 사용해서 그냥 집게로 이렇게 빼면 되니까 딱딱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말 일도 아니거든요. 탁 넣고 탁 빼면 되니까 되게 쉬운데 이게 내가 손으로 해가지고 내 질환이 이렇게 쫙 찰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미 그게 안에 들어갔고 얘는 이미 찰려 이렇게 딱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이걸 뚜껑을 빼서 내야 되니까 미끄덩거리기도 하고 이게 악력 자체가 그렇게 빼질 만한 힘은 또 안 되셔서 상처만 낼 뿐 빼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게 이제 남았다 하면 찾다가 질환벽에다 다 상처 내고 오지 마시고 그냥 오면 저희 되게 간단하게 탁탁 빼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일 때 직접 질 안에 있는 물건을 뺄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뺏으려고 고생하시다 오신 흔적들이 정말 처참해요. 병원에 와서 딱 보면 이 질벽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빼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뭐 냄새가 나니까 뭐 약간 엄청 열심히 씻고도 오시고 막 이러는데 저기 안에 주름주름 사이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거 진짜 못 빼시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길이가 거기까지 닿지도 않을 뿐더러 기구를 넣는다 한들 이거를 뭐 파트너한테 이렇게 짜셔달라고 할 게 그냥 애쓰지 마세요. 그냥 못 올 상황도 있지만 근데 와야 돼요. 그냥 그거 빼려고 되게 애를 쓰시다가 오히려 질벽에 상처만 내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어르신들의 얘기긴 하는데 이걸 찾으시려다가 이제 뚫려가지고 천공이 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는 병원 가기 너무 좋은 시스템이니까요. 병원에 가시면 되게 간단하게 그 자세가 물론 민망하시긴 하지만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바로 깔끔하게 빼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 별 성감대에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성감대에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성감대는 누구나 다 있는데 개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느껴봤던 분들은 어떤 상황이 돼서도 약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느끼실 수가 있는데, 한 번도 못 느껴보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러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 그들이 처해졌던 환경도 다를 거고 뭐 트레이닝 받았던 환경도 다를 거고, 그리고 뭐 먹고 살 떼거리 없는데 이런 거 즐기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호르몬도 어떤 사람은 기본 세팅값이 저기 바닥이신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호르몬 자체가 아예 왕성하신 분들도 있으셔서요. 사람마다 이런 건 당연히 개인차가 있는데 이것 또한 개발의 영역이어서요.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요걸 개발해서 느끼기 시작하면 어떤 자세에서도 느낄 수 있고, A를 느꼈다면 조금 더 개발해 주시면 저 안쪽에 심부까지 더 강력하게, 더 지속시간 길게 요런 게 가능해요. 요건 개발의 영역이에요. 개발된 성감대를 자극하면 반드시 절정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또 그렇지 않은 게, 개발은 해놨는데
내가 지금 한 열흘간 당직에 서서 체력이 너무 바닥이면 개발해놨지만 내가 이거를 느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느끼려면 나의 체력 또한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많이 찾아오시는 것 중에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라 하면 나의 20, 30대 때는 되게 원활하게, 막 이거 뭐 조금만 자극해주면은 훅 거기까지 갔다 오고 막, 즐기고 그랬는데 요즘엔 예전 같지 않아라고 느끼는 건 실은 노화죠. 내가 예전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실은 항노화, 요즘에 저속노화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실은 예전만 하지 않던 그 부분도 충분히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여자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냥 근육이 그냥 쭉쭉쭉쭉쭉 빠지는데 그 근육이 뭐 이런 데만 빠지겠냐고요. 여기 아랫도리 근육도 실은 쭉쭉쭉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이나 뭐 이런 느낌 자체도 혈류가 왕성해야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덜 느껴지는 게 또 커서요. 그거를 나이가 들더라도 예전만큼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에 혈류 개선에는 운동의 끝판왕은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뭐 체력이 좀 계속 나아지게 뭐 태반도 좀 사용해 본다거나 좋은 영양제도 좀 드신다거나 몸에 나쁜 걸 좀 멀리하는 습관들, 뭐 이런 걸 통해서 몸을 가꿔 나가시면 예전만 하지 않아 그 서글픔 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천하시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뭘 자꾸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몸에 나쁜 걸 안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 술 이런 거 혈류 개선에 도움이 돼가 아니라 술은 실은 백해무익한 게 맞으니까 그런 건 좀 피한다거나 담배 혈관 좁히니까 그런 걸 좀 피한다거나가 조금 더 예전엔 젊으면 젊은 대로 그냥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난 직격탄을 맞으니까 몸에 해로운 걸 피하시는 게 뭘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마수트라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느라고 카마수트라는 정말 익히 되게 많이 들었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마수트라는 이제 동영상을 찍느라고 이제 뭐 이런 내용이구나만 알고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은 제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막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댓글이 많아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 카마수트라 관련된 책들을 사가지고 저는 실은 모든 책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책으로 봤거든요. 이걸 동영상을 보는데 일단 카마수트라는 인도의 한 기원후 3, 4세기쯤에 인도의 어떤 신학자가 이게 장르가 한 7챕터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이제 한창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제 사는 동안 좀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느냐, 막 약간 수행서 같은 느낌으로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이 카마라는 성과 쾌락, 이 장르를 스트라는 썰들이에요. 그 카마스트라는 성에 관련된 썰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 이런 자세들이 되게 좋다더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출판이 돼서 핫해진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봤더니만 이게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약간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부인이 되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한테 더 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첩과 내 부인과 이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쾌락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우리한테 유명한 건 그 자세들, 체위가 나온 집중적으로 다룬 7챕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게 유명해진 거고 그건 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성이라는 또 쾌락이라는 행복함이라는 사랑이라는 이걸 좀 더 성스럽고 고귀하게 어떻게 내 인생을 더 풍부하게 하겠냐라는 걸 위주로 다뤄진 책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봤더니만 이게 사진으로 보는데 포르노 이런 포르노 서적이 없다. 이게 저는 이런 포르노 서적을 본 적이 실은 없거든요. 봤는데 웬만한 우리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자세들은 고전이 이래서 고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다 있어요. 이건 나 다 해봤어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자세는 그래서 고전이었고 그래서 나도 알 수 있었던 거였고 나도 이래서 즐겼던 거였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세들이 있고 되게 신기한 자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가 선생님도 안 돼 이런 자세가 된다고 그래서 인도 서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이게 실제로는 저희 집으로 배송시켜서 봤다가 저희 집에 청소년이 있어가지고 집에다 두기에는 혹시 애들이 보면 이거 거의 막
포르노 서적 느낌 나거든요. 사진이 너무 적나라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병원에 갖다 놓고 봐야겠다. 병원에 갖다 놓고 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환자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꽂아놓고 보기엔 좀 되게 부끄러운, 근데 막상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은 제가 이거를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포르노 서적이니까. 포르노 서적은 물론 아니지만 포르노 서적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환자분들 이런 거 상담하실 때 예전만 하지 않아.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진짜 너무 보다 보니까 자세 좀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흥분되는 것도 있어서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카마수트라는 실은 카마수트라라는 인도의 고서다. 하지만 현대에도 굉장히 쓸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실은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요런 쪽 체위 요쪽만 유명하긴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현대에 맞게끔 해석해놓은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읽기 쉽게 나온 애들도 있어서 한 번쯤은 되게 읽어보십사 권해주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여기에 키스하는 방법 이런 게 또 나와요. 포옹은 이런 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사람은 뽀뽀하는 거 아니야? 포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키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이를 핥아주는 것도 막 나오고, 약간 혓바닥으로 어디서부터 만나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감을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와, 키스도 가르쳐줘? 이렇게, 키스를 책으로 배웠다가 이건가? 키스에 포옹하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허그 정도가 아니라 요런 쪽으로 여기를 감싸서 요렇게 앉으면 조금 더 다른 장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봤던 책이에요. 한번 현대 버전으로 나온 게 되게 많으니까 카마수트라 그 고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거가 최근 현대 버전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전 돈이 안 아까웠습니다. 보시길 권해드려요. 카마수트라의 주요 체위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연꽃 자세. 근데 실은 이 연꽃 자세가 저는 딱 한 번 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남편이 쥐나서 못했어요. 이게 남자가 일단 연꽃 모양으로 앉아요가 포인트인데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남자가 앉은 자세에서 여자가 이제 그 위에 올라타고 자기가 이제 조절을 하니까 보통 저희도 설명드릴 때 여성 상위 체위가 이렇게 약간 여자가 깊이감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여자가 오르가즘 느끼기 되게 유리한 자세거든요. 근데 여성 상이긴 하는데 남자도 약간 가부좌를 틀고 여자가 허리를 이렇게 여자 다리로 남자 허리를 이렇게 감싸요. 그럼 되게 최대로 밀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로 밀착하니까 최대로 성기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연꽃 자세가 실제로는 카마수트라의 난이도는 높지 않으면서 따라하기도 따라할 만하면서 또 쾌감의 정도가 되게 높아서 이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자세는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자세는 다 어렵던데.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 쪼개기 이런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 방송에서도 방송할 때도 이 대나무 쪼개기 자세는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대나무 쪼개기 자세는 약간 여자가 누운 채로 다리를 쩍 벌려요. 그래서 대나무가 쪼개지듯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채로 그냥 여기서 이제 남자가 거의 나한테 밀착해가지고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는 거긴 하는데 실제로는 남자가 더 깊이 삽입할 수 있어서 또 G스팟을 자극하기엔 되게 용이한 자세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권해드리는 이제 성기가 최대로 밀착이 되려면 이렇게 다리만 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연꽃 자세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걸로 하면 더 신체가 더 밀착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다리를 좀 벌리고 있는 자세로 있어서 이게 된다고? 하는 느낌이었었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되게 약간 만족도에 올리기에 되게 좋은 자세로 소개하고 있는 건 있어서, 이런 자세들은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싶은 자세 하나 있었는데, 낚시 자세. 이거는 약간 여자가 거의 반 물고 나올 몸을 헷가닥 이렇게 뒤로 뒤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이거를 하려면 여자가 거의 아크로바틱 선수 수준이거나 요가 선생님쯤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요. 요거가 당연히 강렬한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박으면 어휴. 근데 그런 자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따라하긴 어렵겠구나. 그래서 인도서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네요. 특히 카마수트라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 카마수트라에 나온 자세가 알고 보면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정상의 자세 있잖아요. 남자들이 올라가져 있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나와져 있고, 얘네가 해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막 하다 보면 체력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만 있는 자세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세들 되게 편안하게 이런 게 체력을 안배할 수 있습니다까지 디테일을 알려줘서 실제로는 카마수트라에 나와 있는 자세가 일반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거 뭐가 있나요? 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가 실은 알고 보니 그 고서에 다 나와 있더라.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고서는 고서다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자세들이 거기에 되게 좋습니다라는 자세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는 난이도가 낮으면서 또 효과는 되게 좋은 그런 애들로 이미 다들 하고 계셔서요. 정상위, 기승위, 후배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올라가고 여자가 위에 올라가고 뭐 후배 위는 뭐 뒤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자세 중에 뭐 코끼리 자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후배 위 같은 느낌인데 여자가 더 아래쪽으로 밀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남자가 여자 몸을 거의 이렇게 감싸 안아서 약간 덩치 큰 코끼리 같은 이렇게 약간 두 명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덩치 큰 코끼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코끼리 자세 왜 이걸 코끼리 자세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세가 근데 실은 보면서 여자가 느끼기에도 되게 좋고 왜냐면 여자가 최대로 이거를 성기를 좀 이렇게 낮춰서 유지를 하게 해주고 또 몸은 또 코브라처럼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실제로는 성기가 밀착이 되면서 저기 안에 있는 자궁섹스라고 하는 에이스파까지 경험하기에도 되게 좋은 자세가 하나 있어서요. 여자분이 굉장히 유연하시다면 그 자세에 나중에 요거 저거 해보다가 허리가 좀 튼튼하시고 유연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권할 만한 자세가 그런 게 하나 또 눈에 띄는 자세가 있었네요. 카마수트라의 체위들은 현대 성의학에서 언급되는 체위와 유사한가요? 대부분이 이거는 나도 해봤어 할 정도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보면 이거 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약간 이런 자세를 할 만한 건 이렇게 꺾는다고 그런 거는 현시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게 몸이 돼 싶은 거는 거의 상용화되어 있진 않고 뭐 정말로 요가 선생님이나 뭐 운동 선수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우리들이 그냥 다 하고 있는 그런 체위들은 실은 카마수트라에서도 이런 체위를 하면 조금 더 뭐 친밀도가 높고 조금 더 파트너가 느끼기 쉽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책에서 말해준 게 되게 좋았던 게 그전에는 그냥 이 느낌을 하면 요게 좀 느낌 잘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어요. 책에서 요런 자세로 하면 뭐 이렇게 해서 그와 교감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막 닿을 듯 말 듯 그러면서 조금 더 흥분에 다다르면서 여기서 더 감각을 느끼고 더 그런 극대화된다 이러면서 요 디테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난 책이 진짜 맞나 봐요. 이거 이렇게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주니까 막 더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선 또 하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책이 저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배웠네요. 봤더니 이래서 고서구나 싶었어요. 천여막이란 무엇인가요? 천여막 우리 재생수술 이런 거 상담 꽤 오시거든요. 재생해드릴 수 있죠. 그게 약간 막 이러니까 이렇게 탁 막혀져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생리하니까 거기가 막혀져 있으면 생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혀져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도넛처럼 이 천여 질벽이 주름주름 되어 있는데 가장 두꺼운 주름이 입구에 있는 게 탱탱하게 이렇게 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는 관계할 때 어쨌든 링이 되게 타이트하게 막 요만한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터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실은 질이 되게 탄력이 있고 되게 점막 조직이고 해서요. 쉽게 손상이 돼요. 꼭 성관계 아니더라도 뭐 자전거 타는 걸로 통해서도 상하기도 해서요. 뭐 철봉에 매달리고 탔고 빙글빙글 돌고 이런 걸로 터지기도 해서요. 이게 성경험으로만 손상이 되는 건 아니니 성관계할 때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천여막이 있어야 처녀여야 성관계할 때 첫 경험 때 피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실은 이제 인터넷이 너무 이제 정보가 너무 홍수로 인해서 알려진 사실인 거고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천여막 재생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처녀를 원하는 그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수술해달라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근데 보건 수술은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드려요.
이게 진짜 천연막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거냐. 뭐 선물 같은 거라면 뭐 해드릴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천연막 이렇게 고집하는 분은 약간 의심스럽지 않냐고요. 그분이 멀쩡한 정신 상태인가? 그런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 뭐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드리는 편이에요. 천연막은 어쨌든 처녀에게 있을 법한 막으로 알고 있지만 막은 아니고 약간 두툼한 둔턱 정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선물을 준다는 목적으로 천연막 재생 수술을 하는 건가요?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다 그랬어요. 네. 그럼 거의 다인가? 근데 저한테 오는 분이 전부는 아닐 테니까요. 천연막 재생 수술은 어떤 분이니 하지 이걸 제가 서칭해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성관계할 때 이제 처녀이고 싶으시니까 근데 처녀긴 처녀인데 막이 좀 손상되어 있는 건데 처녀인 걸 좀 하고 싶으니까 해주세요가 있었다면 요것도 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예전에는 요거 문의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실은 MZ분들이 이제 몸 관리하러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뭐 건강 관리하고. 근데 경험이 없으시면, 성경험이 없으시면 저희가 초음파 보기도 막 항문 초음파 봐야 되고 이래요.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진료 해주세요. 이런다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고? 아니, 경험이 없으신데 그냥 진료 봐야지. 아이고, 뭐 어쨌어요. 그냥 저는 항문으로 보는 것보단, 어쨌든 항문으로 넣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문으로 넣는 것보단 좀 차라리 진료 넣어주세요 하면서 그냥 진료 보시는 경우도 예전에 제 20년 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저희 막 성경험 없는 분 그쪽으로 보면 막 진짜 뭐 소송 걸리고 막 이런 느낌인데, 요즘엔 이걸 그냥 그렇게 진짜 진료 봐요. 뭐, 아유, 그냥 봐주세요. 이러면서 봐. 오. 요즘 MZ분들, 뛰어 있으셔. 막, 실은 그거 진짜 못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달라진 건가요? 맞아요. 달라져요. 트렌드 자체도 예전에는 지금도 어르신들은 오시면 아니 계속 치마를 내려요. 계속 치마를 내리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봐요? 치마를 내리면서 아우 부끄러워서 아우 남사스러워서 막 계속 그러신다면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냥 저 검진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하는데 너 근데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필요한 거면 해주세요. 저는 실은 뭐 그거 천여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편하게 관리받고 체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으셔서 약간 관리 차원의 병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진짜 불편한데 참고 내가 아우 이럴 때 마지막에 오시는 경우가 더 많다면 약간 요즘 젊은 분들은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 그냥 정기적인 체크업하러 왔어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런 게 좀 진짜로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다릅니다. 종족이 다른 것 같아요. 첫 경험 시에는 삽입이 어렵나요?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천여막이라는 그 두툼한 링처럼 되어 있는 둔턱이요. 진짜 탄력 있게 두툼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희도 검진하러 오셨다가 여기가 유독 두툼하시면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 성관계 성경험이라는 걸 첫 경험이라는 걸 하실 때 좀 많이 아프실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너무 겁이 나시면 관계하실 것 같으면 약간 진통제를 드시고 한 30분쯤 뒤에 하시거나 아니면 술을 좀 드신 다음에 하시고 하면 좀 덜 아프시지 않겠나. 처음은 아플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유독 탄력이 되게 두툼하고 좋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다 막 손가락만한 분들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성기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땐 좀 당연히 출혈도 있고 아플 수 있겠는데요 라는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미리 트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게 너무 조그마신 분들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인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소독할 때 보통 이제 기다란 핀셋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는 분도 있으셔서 이거 해보시고서 만약에 좀 많이 어려우시면 좀 터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터드리면 훨씬 편하시거든요. 관상만으로 여성의 질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제가 요거는 예전에 저희가 저의 병원 제 유튜브 채널을 촬영하면서 무당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요. 저도 뭐 이러면 명기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은 전 대놓고 밑에를 보고 압력을 측정하니까 전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상으로 보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관상 고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그 상을 보고선 명기네 밝히는 뭐 이렇게 썰을 또 풀어내셔야 되니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었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보기엔 과학적이는 않지만 그것도 그분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여쭤본 것 중에서 뭐 귀 입구가 좁으면 여기가 좁으면 질 입구가 좁다. 그다음에 발목이 가늘면 명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물론 과학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데이터도 없지만 그분들이 이제 보기에 약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떠오르는 영상들이 되게 그쪽으로 막 되게 즐기고 파트너도 좋아 이런 영상들이 보이면서 아 이분이 이래서 명기구나 아 그랬더니 아 귓구멍이 정말 역시나 좋네 아 그래서 명기구나 이러면서 그런 게 있더라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귓구멍이랑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분들의 임상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렇게 느끼신 데이터긴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근데 굳이 생각해 보면 발목이 가느신 분들은 뼈대가 또 작고 하니까 그래서 지립구도 작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긴 했지만 저도 이제 그분한테 그런 거 듣고 나서부터 주의 깊게 보기는 봅니다만 아직 그 연관성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루에도 그래도 5, 60년씩 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연관성까지는 잘 못 찾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썰들은 많잖아요. 뭐 여기 지립구 크기라든지 발목 사이즈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 쇄골이 푹 패여져 있으면 뭐 명기다 뭐 이런 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된 명기의 특징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것까지도 없고 파트너분이 되게 행복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명기죠. 그래서 이 명기는 주로 파트너가 결정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예전만 하지 않아요. 뭐 느껴지지 않아요. 뭐 오빠를 꽉 잡고 싶어요. 이런 게 오셨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이제 질압 측정이라는 걸 따로 통해서 압력이라든지 볼륨, 뭐 탄력 이런 걸 측정을 통해서요. 이분은 압력이 되게 좋으시구나. 그러면 꽉 잡고 놓지 않으시겠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탄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쫙쫙 감기시겠구나. 그럼 너무 훌륭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막 볼륨이 되게 헐거우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그분한테는 저희가 또 명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는데 탄력이 막 남다르시고 이러면 다 퉁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압력과 뭐 이런 걸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실은 명기는 파트너분이 판단하시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그녀, 그 명기겠죠. 네. 여성들이 관계할 때 아픈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성의 성교통은 진짜 많이 오세요. 여성의 성교통은 진짜 많이 오는데 이게 주로 연령대는 5, 60대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남편분은 원하는데 이제 피해 다니느라고 그가 싫은 건 아닌데 피해 다니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질건조증. 여자들이 이제 생리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호르몬이 레벨이 낮아지면 밑에도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밑에가 특히 점막 같은 구조라서 여성 호르몬이 촉촉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데부터 마르기 시작해서요. 실제로는 통증 호소하시는 건 보통은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질점막의 위축. 이게 이제 가장 흔하고요. 5, 60대 분들은. 그리고 우리도 20대라고 해도 체력이 떨어지면 밑에가 말라요. 일단 뭐 당장 내가 되게 힘든데 뭐 하는 게 먼저가 아니니까 나부터 살게 할 거 아니에요, 몸에서는. 그러니까 밑에는 마르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성교통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실은 신체적인 능력의 떨어짐, 체력의 저하로 인한 마름, 통증, 요걸 제일 많이 호소하고요. 호르몬 저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거를 제일 많이 호소하시고 또 이제 성관계에 대한 뭐 공포, 첫 번째 했더니 어떤 자세에서 너무 아팠던 트라우마 이런 걸로 인해서 막상 삽입을 하려니까 너무 겁이 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질경련까지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근육을 좀 풀어드리는 보톡스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는 있고요. 아무래도 여자는 이제 무드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냅다 꽂으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시는데 그 카마수트라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완을 시켜주시는데 실제로 좀 뭐 목덜미도 좀 키스를 했다가 뭐 요런데 저런데 이렇게 삭삭삭삭 애무를 하면서 충분히 전이를 느껴준 다음에 이렇게 쓱 넣었을 때는 조금 그래도 통증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랑 또 우리 20, 30대 분들이 겪는 이런 것 중에서 좀 또 흔한 게 임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런 뭐 또
환경 자체가 내가 좀 즐기기에 뭐 지저분하다거나 뭐 아니면 뭐 냄새가 좀 난다거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잔뜩 긴장이 되고 하기가 싫어. 뭐 이러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니까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통증을 당연히 느끼고 이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트라우마가 돼서 다음엔 더 못하고가 되니까 실은 충분한 이완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저희 환자분들 상담 사례 중에서 약간 충분히 이완을 했고 몇 년째 진짜 잘 하지를 못하고 있다. 왜냐면 여자친구분이 너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삽입조차 못하고 근데 충분히 거의 애무만 2시간을 해봤다. 근데도 못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병원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저희가 실제로는 좀 심각하신 분들은 뭐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하는데 아파하셔. 그러면 이제 신경정신과 선생님들하고 함께 협진을 통해서라도 좀 해결을 하는 편이고요. 진짜로 밑에가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되게 타이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못해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국소마취하고 조금 터드리면 훨씬 편안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안 되는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2시간 애무를 해도 안 되더라면 그게 뭔지는 당연히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걸 당연히 권해드립니다. 질에서 냄새가 난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성의 질에 냄새가 나요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실은 질염이에요. 근데 이 질염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안 씻어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오히려 너무 씻어서 염증이 잦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만 씻으세요 해요. 그 질까지 막 씻는 거는 장기 꺼내가지고 씻는 거랑 똑같으니까 질 씻겠다고 막 샤워기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씻으시거든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씻을 자리는 아니고 그냥 겉에만 씻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몸 자체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샤워기로 이렇게만 씻으시면 물이 솟구쳐서 올라가지 않아요. 요즘에 샤워기 수압이 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쑥 꺾어가지고 방향 트는 순간 그거 다 물 질안에 들어가 그렇게까지 씻을 자리가 아니어서요. 너무 씻어서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위생 상태도 보통은 이제 소변 보고 닦을 때, 대변 보고 닦을 때 이 방향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뒤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닦으시는 경우에 뭐 그럼 균들이 다 들어가서 뭐 이런 경우 근데 실은 요즘엔 드물어요. 하지만 요것도 냄새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질염인데 이 질염 자체가 신체의 컨디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그럼 질은 내 몸의 인디케이터 같은 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질이 멀쩡할 리가 없어요. 얘가 먼저 신호를 보내줘. 나 힘들어. 나 지금은 아니야. 그럼 그 냄새가 나면 내가 요즘 너무 애썼어. 요즘 너무 피곤하구나. 병원 가서 약간 치료를 받는 단계가 되면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탐폰 그거 오래 들어가져 있으면 콘돔 이물질 오래 들어가져 있으면 몸에서는 어쨌든 그 이물질이 내게 아니니까 이거 밀어내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상한 냄새 이런 건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되고요. 조선 왕의 성적 만족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왕의 만족을 위해서요? 왕이 노력하셨을 것 같진 않지 않아요? 네, 조선시대의 성생활은 교태전이라든지 강령전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극에서. 강령전은 왕의 침실이고요. 교태전은 왕비, 중전마마의 침실입니다. 주로 여기서만 이루어졌는데요. 뭐 다른 데서도 했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기록에 남아져 있는 건 주로 교태전과 강령전에서 이루어졌고요. 요럴 때 이제 왕의 성생활을 위해서 왕이 노력한 거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실은 어렵고요. 이제 뭐 보통은 왕들은 날을 받고선 좋은 날입니다. 왜냐면 우리 다음에 종사를 책임질 왕이 태어나야 되니까 좋은 날을 받아서 그 좋은 시간에만 또 그 좋은 날과 좋은 시간에 성스러운 왕님을 모시고 해야 되니까 중전마마께서 아주 그냥 뭐 손발톱 다 정갈이 하시고 그리고 뭐 험한 말 당연히 안 쓰시겠지만 그런 무렵에는 좀 더 이런 언행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정갈이 하신 채로 그런 관계에 임했다. 실제로는 그들이 한 노력으로는 뭐 그때도 이제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입에서 이제 향긋한 냄새가 하려고 꿀물 같은 걸로 뭐 소금물로 이렇게 충분히 여기를 이렇게 청소, 세척, 소독 뭐 하셨다. 그래서 충분히 하시고 나서 이제 관계에 임하시고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왕님을 맞이하셨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노력은 이제 보통은 중전님은 그런 노력을 한 거에 대한 기록은 딱히 찾기가 좀 쉽지 않고요. 후궁분들이 했다는 노력으로 이제 나온 걸로는 이제 현대의 좌훈 같은 거 같아요. 이제 뭐 밀집, 집
위에다가 뭐 뜨겁게 해가지고 차갑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이 자세를 뭐 약간 우리 스쿼트 자세 하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몇십 회를 반복을 해서 여기 아랫도리를 단련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자운을 통해서 여기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요거는 현대의 케겔 운동 같은 거겠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뭐 청결을 도모해 봤다. 뭐 쑥 좌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랫도리를 단련해서 이제 우리 왕님이 느끼시기에 조금 더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것들 명기 트레이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후궁들이 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속속 찾아지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성관계를 하실 때는 왕분을 쳐다보면 안 되니까 이제 불을 끈 상태로 하는데 이제 그런 교태전이나 강연전에서는 뭐 침구만 있고 약간 요강 정도만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불을 끈 채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또 조선시대에는 이게 유교 사상인 국가다 보니까는 이제 양기는 좌측. 그래서 왕은 왼쪽에 눕게 하고 왕비님은 이제 오른쪽에 눕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음양오행을 꽤 했다. 그리고 관계할 때 이제 방 밖에 상궁들이 쭉 앉아가지고 왕이 너무 흥분하는 것 같으면 그의 건강을 또 책임져야 되니까 뭐 자세를 좀 바꿔서 흥분을 워워 시켰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을까. 그들은 관계를 할 때조차도 이제 뭐 다 차양을 내리긴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제 감시와 관리와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관계에 대한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록에 보면 어쨌든 왕은 하늘이시니까 이런 걸 할 때도 성관계 할 때 체위가 여자가 어디 올라가고 이런 거 안 되고 후배 이런 거 짐승 같아서 안 되고요. 이제 왕이 올라가서 하는 정상이 위주로만 이루어졌다. 왜냐면 왕은 하늘이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뭐 무르익으시면 뭐 사정도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만 너무 흥분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자세로 왕비님이 너무 그렇게 많이 제한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즐기셨을까요? 어쨌든 제한이 있으셨다. 하지만 하셨고 왕자님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왕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었나요? 실제로는 조선 왕분들이 막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전하고 할 때는 날짜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후궁님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도 왜냐면 후궁분들을 만날 때는 굳이 날을 안 잡아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땡기시면 보통 그럼 이러면 강령전에서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뭐 기록이 안 나와서 그랬지 꼭 강령전에서만 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긴 합니다만 알 수가 없다는. 네. 어쨌든 스케줄대로 진행하셨다고 해요. 왕비랑 할 때는. 그렇지만 후궁들이 항상 있으니까 승은을 입는다고 하죠. 그분들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궁녀들이 왕의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기술을 수련했다는데요. 사실인가요? 궁녀들이 실제로는 항상 스탠바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 그녀들이 바라는 건 승은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녀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들이 이제 트레이닝으로는 좌운 같은 건데, 현대 좌운 같은 건데, 밀집 같은 데 올랐다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여기 하체 근육을 단련을 시킨다거나, 왕을 조금 더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더 행복하게 절정에 이르는 걸 돕게 하려고, 뭐, 귓덜미 있는 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요런 목덜미 요런 데, 귓볼이라든지 목덜미 같은 데를 이제 뭐 약간 키스로 애무하는 방법을 혓바닥 기술 같은 거를 트레이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또 이제 느낌이 좋아야 되니까 뭐 꿀물 같은 걸로 세척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내용이 그녀들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등도 나와 있어요. 조선 왕은 몇 살부터 잠자리를 시작할 수 있나요? 기록에는 15살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고 15살부터 이제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서 16세부터는 합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결혼 나이는 한 10살쯤이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와중에 이제 뭐 종사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되게 나라의 일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요렇게 요런 방법들이 있고 하면서 교육을 확실히 이제 트레이닝 된 15살부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살부터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져 있어요. 만약 15살에 관계했는데 임신이 되면 문제가 되나요? 15살에 관계를 했는데 걔가 문제가 되면 실제로는 기록에 의하면 왕은 15살인데 여기 누구지?
우리 왕비님은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요? 18이라든지 어쨌든 실은 15살도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자로 봤을 때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5세 15이 만났다 한들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생리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자궁이고 뭐 호르몬 체계가 덜 완성된 건 맞기는 하지만 임신을 하는 데는 생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왕님이 15이 됐어. 그러면 정자가 배출되기에 그 정자의 질을 결정하기에 15은 충분히 전혀 문제가 되는 나이는 아닙니다. 양의 다른 문제니까요. 임신만 포커스를 맞추자면 15도 충분히 가능하죠. 식은땀 나게 그런 질문. 네. 아직 15세 애를 낳았고 그들이 왕자가 잘 왕이 됐는데 그들이 다 뭐 기형아였다거나 뭐 하자였다거나 뭐 그게 15이어서 그랬을까요? 왕의 침실인 강령전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강령전은 조선시대에 이제 합법적인 침실, 왕의 침실, 합궁하는 곳. 여기는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가 되겠죠. 쾌적한 상황으로 음양오행에 맞춰서 뭐 가구 배치라든지 가구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냥 요강 정도만 있는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배치를 인테리어 자체를 음양오양에 맞춰서 해놓은 다음에 방향도 있잖아요. 이게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까지도 이제 풍수에 맞춰서 했었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합궁일을 맞춰서 왕비와 자리에 드는 곳으로 되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횟수로 봤을 때는 왕비님과 날짜 잡아가지고 하는 횟수보다는 각종 궁녀라든지 이렇게 후궁님들과 즐기셨던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강령전의 합궁이 성공해야 조선의 왕위가 튼튼해지고 국가의 이런 안위가 확실해지니까 그런 날짜 합궁이라든지 강령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의 안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궁녀들의 임신 확률 및 성적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신체 단련이 있었나요? 궁녀들은 임신 확률과 그다음에 탁 지나가다가 딱 잡혀야 되니까 신체적인 매력도가 뿜뿜이셔야 되잖아요. 이런 걸 위해 단련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뜨거운 물과 찬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또 향기가 나기 위해서 뭐 발바닥에 향유를 좀 뿌렸다. 뭐 이런 기록들. 그리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요 아랫돌이 하체 단련을 위해서 대나무통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붓고선 여기 단련하는 것들을 했다. 그리고 뭐 쪼였다 풀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볏짚 위에 올렸다 앉았다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궁녀 일지에 보면 그녀들이 어쨌든 택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카마수트라는 제가 물론 방송을 하려고 시작하긴 했었어요. 카마수트라는 모두들 듣고 알고는 있었잖아요. 근데 카마수트라는 정말 섹스하기만을 위한 도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커플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자극이더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약간 포르노 책이 처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을 본 적이 실은 없거든요. 야동을 잘 본 적도 없고 포르노 책은 본 적도 없어서 이걸 보는데 이런 게 포르노인가? 막 이러는데 야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자세 하나하나에 대해서 를 책으로 배웠다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삽입을 될 때 이 사람이 느끼는 포인트는 어디고 그렇게 해서 요걸 어느 정도 더 들어가 주면 여기를 더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으니까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고서도 고서지만 아 이래서 책을 읽는구나. 그래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커플들에게 카마수트라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카마수트라의 정말 장점은 체위만을 설명해주는 것 굉장히 독특하니까 놀랍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키스의 의미, 포옹은 왜 해야 하는가, 이 포옹의 이 자세에서 어디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가 나와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요.